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강지우는 온몸을 휘감는 낯선 한기에 몸서리쳤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정신 속에서 눈꺼풀을 겨우 들어올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고는 믿기 힘든 악몽이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웅장한 홀.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빛 아래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서 있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축하 결혼. 지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젯밤 오랜만에 만난 대학 선배의 결혼 축하 파티에 갔던 기억이 마지막이었다. 선배가 건넨 샴페인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졌다. 이제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우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낯선 얼굴들. 그러나 그들의 시선 속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연극의 우스꽝스러운 주인공이라도 되는 듯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저 멀리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강호진, 지우의 유일한 혈육이자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파렴치한 숙부였다. 호진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는 마치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의 시선이 호진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다. 호진의 손에는 익숙한 문양이 새겨진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강씨 가문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어머니가 늘 지니고 다니던 가문의 문양이었다. 강지우 씨, 이제 혼인 서약에 동의하십니까? 주례사의 목소리가 지우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동의.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꿈이라면 당장이라도 깨어나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꿈이 아니었다. 그는 이민준,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JL그룹의 젊은 회장이었다. 어렴풋이 들었던 그의 이름은 거대한 장벽처럼 지우를 짓눌렀다. 이 남자와 결혼한다고 그녀는 그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어젯밤 일도, 이 남자도, 이 결혼도 모두 조작된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여전히 몸은 무기력했다. 약효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와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호진이 분명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가 JL그룹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녀를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강탈하고 이제는 그녀의 삶까지 통째로 삼키려 드는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지금 거부하면 더 복잡해질 겁니다. 지우는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냉정함 속에 숨겨진 미묘한 동요가 느껴졌다. 그 역시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도 희생자일까? 아니면 이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가담자일 뿐일까? 지우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동의합니다. 지우의 입술에서 겨우 흘러나온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이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주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 결혼이 시작이 아닌 자신을 올가매는 거대한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의 옆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지우의 손을 살짝 스우치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묘한 감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을 묶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우는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신혼집으로 향하는 채 올랐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몽롱했고 몸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다. 옆자리 민준은 한마디 말도 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지우에게 더욱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죠? 지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깊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신이 원해서 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말은 위로인지 아니면 비웃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원하지 않았나요?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이것은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상호 간의 필요. 지우는 비웃음이 나왔다. 그녀에게는 이 결혼이 절대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끔찍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어차피 이 남자에게서 진실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차가 저택의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거대한 저택은 마치 그녀를 가두기 위해 지어진 거대한 감옥 같았다. 정원에는 맹렬하게 짖는 개들이 있었고 집 안에는 냉정한 표정의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방으로 안내된 지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하얀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손목에 채워져 있던 어머니의 유품인 팔찌가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결혼식장에서 떨어뜨린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가져간 것일까?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직접 만들어 주셨던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팔찌의 상실은 마치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지우는 급히 방을 나섰다. 팔찌를 찾아야 했다. 그것이 이 상황에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그녀를 막아선 것은 굳은 표정의 경호원이었다. 사모님, 회장님의 지시로 외부 출입은 제한됩니다. 사모님. 지우는 경호원의 말에 피식 웃었다. 그녀는 사모님이 아니라 이 저택에 갇힌 포로일 뿐이었다. 저는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지우는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경호원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지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였다. 어머니의 팔찌는 마치 이 모든 불행의 서막을 알리는 듯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 사랑하는 반려견 별이가 있었다. 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불안감이 밀려왔다. 강우진이 별이를 해치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에 지우의 눈가에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지고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갔다. 어젯밤 일은 분명히 계획된 것이었다. 강호진은 그녀를 이용해 JL그룹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어떨까? 그는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강호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눈빛 속에서 느껴졌던 복잡한 감정들이 지우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지우는 그의 시선 속에서 어떤 종류의 연민을 느꼈다. 몸은 좀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진심도 읽어낼 수 없었다. 당신이 잃어버린 팔찌 말인데. 민준의 말에 지우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어디 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나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결혼식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어딘가 모르게 미스터리했다.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듯 했다. 지우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에 들어온 또 다른 적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당신은 알고 있죠? 지우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억울하다는 것은 압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안다고 그 말에 지우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알면서도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방관했고 심지어 그녀를 이 결혼에 묶어버렸다. 그럼 풀어줘요. 이 결혼 제가 원한 거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당신을 풀어주는 것은 모두에게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겁니다. 그의 말은 지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위험하다는 말인가? 이 결혼이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데 강호진 때문이죠.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지우의 질문에 민준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쉬세요. 피곤할 겁니다. 그는 지우의 질문을 회피하고 방을 나섰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홀로 버려진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강호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이 모든 음모의 실체를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민준이라는 남자와 그를 둘러싼 거대한 비밀의 장막을 걷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 별이가 올 것이다. 그녀는 별이를 찾아야 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지는 밤. 지우는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결혼은 그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복수와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강지우에게 리 회장가의 저택은 황금빛 새장이었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철저히 고립된 존재였다. 넓은 정원과 호화로운 실내 장식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 사랑하는 반려견 별이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강호진이 별이를 납치했거나 해쳤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지우의 가슴은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몇 번이나 별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는 항상 모호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안전한 곳에 있다는 그의 말은 지우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고 단조로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가끔 방문하는 메이드들과 마주쳤다. 모든 행동은 엄격한 감시 아래 있었다. 특히 이경희 여사. 민준의 어머니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경멸했다. 이 여사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지우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그녀의 배경을 깎아내리려 했다. 강지우 씨, 그쪽 집안은 예술가 집안이라 들었는데 살림 솜씨는 영광인가 보군요. 이경희 여사는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접시에 담긴 빵을 묵묵히 잘랐다. 제가 자란 환경과는 많이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지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 여사의 도발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특히 품격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지우의 심장을 찔렀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 저택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낮잡아 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욕을 견뎌야만 했다. 그래야 강호진의 실체를 밝히고 이 이상한 결혼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었다. 민주는 이런 상황에서 늘 침묵을 지켰다.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가끔씩 지우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지우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정말 이 모든 상황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저택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책장에서 책을 고르더니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공기 중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 잠은 잘 잤습니까?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당신이 신경 쓸 일은 아니죠. 지우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진심도 기대하지 않았다. 당신도 나도 이 결혼이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가 말을 흐렸다. 지우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에게는 분명 목적이 있겠죠. 나처럼 끌려온 희생자는 아닐 테니까. 민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지우는 그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그와 강호진의 음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지우는 저택을 탐색하던 중 정원 한쪽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꼈다. 인기척이 들린 곳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민준의 사촌형인 이서진이 서 있었다. 이서진은 지우에게 늘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의 친절함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의 미소 뒤에는 항상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우 씨, 혼자 산책 나왔나 봐요. 이서진은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네, 여기 생활은 좀 어떤가요? 불편한 점은 없고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지우는 그 속에서 은근한 비아냥을 느꼈다. 괜찮습니다. 아, 참, 지우 씨 숙부인 강호진 씨와는 잘 지내시죠? 최근에 JL그룹이랑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큰 건이라던데. 이서진의 말에 지우의 심장이 철렁했다. 강호진이 JL그룹과 사업을 하고 있다니. 그것이 이 결혼의 진짜 목적이었을까? 저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선을 그었다. 이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래요. 하긴 혈육 간에도 비즈니스에 얽히면 복잡해지죠. 그나저나 지우 씨 그림 실력이 대단하다던데. 우리 그룹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주선해 줄 수도 있는데.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지우는 그의 의도를 의심했다. 그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다. 아직은 생각 없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리를 피했다. 이서진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섬뜩함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그가 강호진과 단순히 사업적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잠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뒤척였다. 그때 방문 밖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하는 마음에 문을 열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별이가 서 있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별이를 끌어안았다. 별이는 그녀의 품에 안겨 격렬하게 꼬리를 흔들며 얼굴을 핥았다. 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어디 있었어? 지우는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별이는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더니 꼬리를 흔들며 저택 안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어딘가로 안내하려는 듯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별이를 따라갔다. 별이가 도착한 곳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래된 서재였다. 서재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별이는 킁킁거리며 한쪽 벽을 긁었다. 지우는 별이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액자 뒤에는 희미하게 벽돌의 흔적이 보였다. 지우는 액자를 치우고 벽돌을 몇 개 드러내자 그 안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낡은 사진첩과 함께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의 민준 어머니, 이경희 여사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이경희 여사의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인의 사진이 함께 있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지우의 어머니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첩 맨 뒤에는 민준과 똑같이 생긴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은 이경희 여사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지우의 어머니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대부분 민준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중간중간 그녀의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도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지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혼란스러웠다. 이경희 여사와 어머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민준의 과거와 그녀의 과거가 얽혀 있는 것일까? 그때 별이가 지우의 발치에서 낑낑거렸다. 별이는 다시 서재 한쪽으로 달려갔다. 지우는 별이를 따라갔다. 별이가 멈춘 곳은 오래된 장식장이었다. 별이는 코를 박고 장식장 아래쪽을 긁었다. 지우는 장식장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틈새가 있었고 그 틈새 안쪽으로 무언가가 보였다. 지우는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팔찌였다. 팔찌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별아, 네가 이걸 어떻게... 지우는 감격에 겨워 별이를 끌어안았다. 팔찌를 다시 손목에 차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팔찌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였다. 팔찌의 잠금 장치 안에는 아주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알아볼 수 없었던 글자들이었다. 지우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들은 숫자의 나열이었다. 은행 계좌번호 같기도 했고 어떤 문서의 암호 같기도 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까? 강호진이 그녀를 이 저택으로 끌어들인 것도, 그녀가 팔찌를 되찾은 것도, 그리고 일기장을 발견한 것도, 지우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직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민준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강호진과 이서진이 얽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민준을 찾아갔다. 그녀는 일기장과 팔찌를 내밀었다.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민준은 일기장과 팔찌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동요가 스쳤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지우를 자신의 개인 서재로 안내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민준은 서재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 한 점을 가리켰다. 그림 속에는 어린 시절의 민준과 함께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지우는 그림 속 여자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림 속 여자아이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그림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가 오래전부터 찾아 헤매던 사람입니다. 지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찾아 헤맸다고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그녀를 이 결혼에 묶어놓은 것일까?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조각들이 비어 있었다. 이서진의 행동, 강호진의 잔혹함, 그리고 이경희 여사의 비난.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민준의 서재에 걸린 그림 속 어린 소녀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강지우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잊으려 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민준의 눈빛은 그림 속 소녀를 바라보듯 애틋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가 접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입니다. 15년 전, 그 사고 현장에서 내가 구해냈던 아이. 25년 전 사고. 지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번개가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던 끔찍한 기억. 그 혼란 속에서 그녀를 끌어내준 손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손목에는 민준의 손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럼 그동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데려온 거죠? 지우는 울분을 토하듯 물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보호나를 결혼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게 보호인가요? 민준은 지우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강호진은 당신의 재산을 노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JL그룹과의 사업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존재는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왜 하필 결혼이죠?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강호진은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계획은 당신을 JL그룹과 연결시켜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고 동시에 나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계획에 역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이 결혼은 불가피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죠. 민주는 그녀를 설득하려는 듯 차분하게 설명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철저히 희생양이었고 그의 일방적인 보호라는 명분 아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나의 동의도 없이 나의 삶을 멋대로 결정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나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미리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강호진의 감시가 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변명에 불과한지 지우는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분명한 미안함과 고통이 어려 있었다. 그때 별이가 서재 문을 긁었다. 민주는 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이는 그때도 당신을 구해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별이의 존재는 지우의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었다. 별이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과거의 기억을 연결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민주는 별이와 함께 서재를 나섰다. 별이는 민준의 발치에 바싹 붙어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를 따랐던 것처럼 민주는 지우를 저택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낡은 창고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작은 미술 작업실이 나타났다. 작업실 한쪽에는 익숙한 그림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직 미완성인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어린 소녀가 작은 강아지와 함께 넓은 정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의 배경은 바로 이 저택의 정원과 흡사했다. 이곳은 어머니의 작업실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지우는 벽에 걸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 소녀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죠? 어머니입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그리신 그림이라고 했어요.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민준의 어머니. 이경희 여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렸다고 이경희 여사는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어머니와 민준 씨 어머니가 어떤 관계였죠? 지우의 질문에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어머니와 당신 어머니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비밀을 공유하던 사이였죠. 민준은 조심스럽게 벽에 걸린 다른 그림 한 점을 가리켰다. 그 그림은 낡고 바래져 있었지만 그림 속 풍경은 지우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이 살던 옛집의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림 한쪽 구석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그녀에게 만들어 주었던 팔찌와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JL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연구였죠. 하지만 그 연구를 탐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강호진과 이서진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재산 싸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의 부모님은 그 연구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살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 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살해당했다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혀온 악몽 같은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강호진이 단순히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그럼 이경희 여사님은 왜 저를 미워하는 거죠? 민준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머니는 당신의 부모님 죽음이 자신과 관련된 연구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보면 죄책감과 동시에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존재가 내게 위험을 초래할까봐 두려워하십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경희 여사의 태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는 희생양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잃어버렸던 팔찌의 다른 한쪽이 들어있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오래전에 당신이 그 팔찌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찾으면 돌려주려고요. 지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주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봐 왔던 것이다. 그녀는 두 개의 팔찌를 합쳐보았다. 두 개의 팔찌가 하나로 합쳐지자
잠금 장치 안의 숫자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지도를 암시하는 듯한 좌표 같기도 했고, 어떤 비밀 금고의 비밀번호 같기도 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힐 열쇠일 겁니다. 민주는 나지막이 말했다. 지우는 팔찌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 팔찌가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우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일기장과 팔찌에 새겨진 숫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기장 속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글자들이 있었고, 팔찌의 숫자는 그 암호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었다. 해독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강호진과 이서진이 제일그룹의 기밀 연구 자료를 빼돌리고 지우의 부모님을 살해한 계획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었다. 또한 그들은 제일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다른 경쟁업체에 넘기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아버지 역시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부모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 강호진과 이서진의 실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유일한 생존자인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한 것이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지우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준과 별이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민준과 함께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강호진과 이서진의 행적을 추적하고 과거의 증거들을 찾아 나섰다. 별이는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별이는 놀라운 후각으로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내곤 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별이는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강호진이 자신의 비자금을 숨겨둔 장소와 제일그룹의 기밀 자료를 거래했던 장소를 알아냈다. 또한 이서진이 그 모든 과정에서 강호진을 뒤에서 조종하며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서진은 제일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고 민준을 몰아내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이경희 여사까지 이용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민준과 함께 강호진의 비자금 은닉처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 저택을 나섰다. 그곳은 강호진이 자주 가던 외곽의 별장이었다. 그들은 별장 근처에 숨어들어 내부를 살폈다. 별장 안에는 강호진과 이서진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제일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면 이민주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 그 망할 계집애도 우리 발 아래 기게 될 거고. 이서진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호진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 회장도 제가 손안에 쥐고 있습니다. 지우는 이서진이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부모님을 죽게 만들고 그녀의 삶을 유린한 모든 것의 원흉은 강호진뿐만 아니라 이서진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켜야 했다. 강지우는 이서진의 비열한 미소와 강호진의 비굴한 태도를 떠올리며 분노를 사겼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의 재산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제일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야망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강호진의 별장에서 얻은 녹취 파일과 증거들을 분석하며
방역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별이는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별이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듯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곤 했다. 민주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그는 더 이상 지우에게 정보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지성과 예술가적 통찰력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서진형은 JL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강호진을 통해 해외 경쟁업체에 넘기려 했죠. 그들은 JL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결국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쓰라린 배신감이 묻어 있었다. 자신의 친척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그럼 이경희 여사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서진형의 야망을 알고 계셨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당신 부모님 일도 아마 완벽하게는 모르실 거예요. 내가 보여드린 증거들도 일부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이제 다음 단계를 실행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어야 했다. 강호진의 비자금 장부. 그것만이 이 모든 음모의 실체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며칠 후 지우는 민준의 도움으로 몰래 저택을 벗어나 대학 시절 친구인 최은미를 만났다. 은미는 강호진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고 강호진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지우야, 너 괜찮아. 갑자기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은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너에게 꼭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강호진이 최근에 어떤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니? 은미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강 회장님이 재단 자금을 빼돌리는 것 같았어. 명목은 문화사업 지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리는 흔적들이 있었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수진 상무랑 자주 만나는 걸 봤어. 뭔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 은미의 말은 지우와 민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강호진의 비자금 장부가 재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장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지우의 말에 은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너무 위험해. 강 회장님은 자기 비리 드러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야. 만약 들키면 나도 위험해질 거야. 너의 도움이 꼭 필요해. 은미야, 내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정보가 내가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해. 지우는 진심을 다해 은미에게 부탁했다. 은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강 회장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은미는 강호진의 비자금 장부가 재단 사무실에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지우가 은미를 만나고 저택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날카로운 눈빛의 이경희 여사였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야. 남의 집 며느리가 돼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이경희 여사는 차갑게 지우를 질책했다. 지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사적인 외출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보고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방진 것 너 따위가 감히 이 집안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건 다 내 아들이 너에게 연민을 느꼈기 때문인 줄 알아라. 이제 그만 발버둥치고 조용히 살아. 이경희 여사의 말에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 여사의 오해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해명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했다. 그때 이서진이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이경희 여사의 옆에 서서 지우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숙모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지우 씨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이 집안의 규칙은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아기를 지우는 읽을 수 있었다. 이서진 씨는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서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섬뜩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 씨는 이 집안의 일원이 된 만큼 이 집안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준이 형의 사업에도요. 곧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을 텐데 그때 지우 씨가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됩니다. 그의 말은 경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지우가 무언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긴장했다. 이서진은 민준의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제일그룹의 기밀 유출은 물론 민준을 끌어내리려는 음모까지. 그날 밤 지우는 민준에게 은미를 만난 사실과 강호진의 비자금 장부가 재단 사무실에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미 씨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강호진은 자신이 불리해지면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장부를 찾아야 해요. 그게 모든 걸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니까. 민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 재단 사무실에 잠입하겠습니다. 은미 씨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밤 강호진의 재단 사무실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별이는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별이는 후각으로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찾아내고 비밀 통로를 알려주는 등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밤이 깊어지고 지우와 민준은 별이와 함께 재단 사무실 건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더욱 길게 드리워졌다. 민준은 건물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지우는 은미가 알려준 대로 비밀 금고의 위치를 찾아 나섰다. 별이는 복도를 킁킁거리며 따라왔다. 금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오래된 책장 뒤에 숨겨진 벽이었다. 지우는 은미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비비빅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두툼한 장부와 함께 여러 개의 USB가 들어있었다. 지우는 장부를 꺼내 펼쳤다. 장부에는 강호진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자금 흐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제일그룹과의 검은 거래, 기밀 기술 유출, 그리고 지우의 부모님 살해 지시까지.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지우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호진과 이서진이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설마 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이민준 회장님, 그리고 나의 조카딸 강지우 씨. 이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지우와 민준은 장부를 꽉 움켜쥐었다. 그들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강호진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찮은 것들이 어디까지 기어들어오나 보자 했더니 결국 여기까지 왔군. 이 장부는 우리들의 미래다. 절대 너희 손에 들어갈 수 없어. 강호진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애워쌌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우씨, 도망쳐요. 내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안 돼요. 장부를 빼앗기면 안 돼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별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강호진의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다. 경호원들은 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별이는 날렵하게 그들을 피해 장부를 든 지우의 뒤에 섰다. 별이는 마치 지우를 보호하려는 듯 으르렁거렸다. 이서진은 차갑게 웃었다. 개새끼 주제에 감히 저걸 당장 처리해. 경호원들이 별이를 향해 돌진했다. 민주는 지우를 보호하며 경호원들과 맞섰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는 뛰어난 격투 실력으로 경호원들을 제압했지만 수는 역부족이었다. 지우는 장부를 품에 안고 뒷문을 향해 달렸다. 강지우, 거기 서라. 강호진이 소리쳤다. 이서진은 지우의 뒤를 쫓았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그녀는 장부를 절대 빼앗길 수 없었다. 이 장부는 부모님의 복수이자 이 모든 음모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어두운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별이는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지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이서진이 고용한 또 다른 사내였다. 지우는 장부를 꽉 움켜쥐었다. 사내는 그녀의 손에서 장부를 빼앗으려 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별이가 사내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고 그 순간 장부가 지우의 손에서 떨어져 어둠 속으로 굴러갔다. 어둠 속으로 굴러간 장부를 따라 강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어둠은 장부를 삼킨 채 침묵했다. 그때 민준이 나타나 사내를 단숨에 제압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민준은 쓰러진 사내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장부가 어디로 갔는지 다그쳤다. 사내는 고통에 신음하며 손가락으로 어둠 속 한 곳을 가리켰다. 젠장 놓쳤어. 민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장부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다. 강호진과 이서진이 자신들의 증거물을 회수하기 위해 보낸 패거리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장부를 가져갔다면 이제 모든 것을 밝힐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절망감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놓쳐버린 것 같았다. 괜찮아요. 지우씨,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민주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별이는 지우의 발치에 얼굴을 비비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들은 급히 저택으로 돌아왔다. 이경희 여사는 불안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와 민준이 함께 밤늦게까지 사라졌다는 사실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너희들 도대체 어딜 싸돌아다닌 게야 나한테 걱정만 안겨주려고 작정했어. 이경희 여사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민준은 그녀를 자신의 개인 서재로 안내했다. 지우는 망설였지만 민준은 그녀에게 함께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강호진의 비자금 장부와 JL그룹의 기밀 유출, 그리고 이서진의 음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지우의 부모님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강호진과 이서진의 계략으로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실도 밝혔다. 이경희 여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서진이가 그럴 리 없어. 너희들이 뭘 잘못한 거야. 어머니,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 지우 씨가 직접 강호진의 비자금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JL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죽음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경희 여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서진이 단순히 야망이 큰 조카라고 생각했을 뿐 이렇게까지 악랄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럼 지우의 부모님도 정말로 서진이와 호진이가 이경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지우의 부모님은 자신의 오랜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들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는 그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괴로웠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는 이경희 여사의 손을 잡았다. 이경희 여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졌는지 깨달았다.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 그 장부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장부는 그들이 다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민주는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책장을 가리켰다. 그리고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비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서재와 연결된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민주는 지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와 당신 어머니가 함께 연구했던 JL그룹의 핵심 기술 개발 자료와 아버지의 비망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서진 형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몰래 기록해둔 자료들도 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비망록을 꺼내 지우에게 건넸다. 비망록에는 민준의 아버지가 이서진의 비리와 강호진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조사했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서진이 JL그룹의 기밀 기술을 빼돌려 해외 경쟁업체에 넘기려 했다는 증거가 담긴 USB가 비망록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그 USB 안에는 이서진이 해외 기업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불법 계약서, 그리고 그들의 통화 녹취 파일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USB를 민준에게 건넸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호진의 비자금 장부가 없어도 이 USB만으로 이서진의 모든 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 이경희 여사는 USB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조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집안의 불명예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니. 이경희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며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그때 저택 현관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강호진과 이서진이 수십 명의 경호원들을 이끌고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동시에 섬뜩한 살기가 번졌다. 이민준,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리고 강지우 내까짓게 감히 어디서 발버둥 치는 거야. 강호진이 소리쳤다. 이서진은 민준과 지우, 그리고 이경희 여사를 비웃으며 바라보았다. 숙모님, 민준이 형은 제 발등을 찍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제게서 JL그룹을 빼앗기 위한 민준이 형의 함정이었어요. 이서진은 이경희 여사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이경희 여사는 차갑게 그를 밀쳐냈다. 서진아, 네가 저지른 짓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는 너의 야망 때문에 가족까지 팔아넘긴 악마 같은 놈이다. 이경희 여사의 말에 이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뭐라고요? 숙모님마저 저를 배신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너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준이와 지우를 지킬 것이다. 이경희 여사의 눈빛에는 강한 모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비록 뒤늦게나마 진실을 깨달았지만 이제는 아들과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호진과 이서진은 민준과 지우에게서 USB를 빼앗으려 했다. 그들의 경호원들이 달려들었고 민준은 지우를 보호하며 그들과 맞섰다. 별이는 맹렬하게 짖으며 경호원들을 교란시켰다. 이경희 여사는 민준과 지우의 뒤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싸움은 격렬했다. 민주는 뛰어난 싸움 실력으로 여러 명의 경호원들을 제압했지만 수는 역부족이었다. 지우는 USB를 꽉 움켜쥐고 민준의 등 뒤에 숨었다. 그녀는 이 증거물을 절대 빼앗길 수 없었다. 그때 별이가 이서진의 다리를 물었다. 이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별이를 밀쳐냈다. 별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 이서진에게 으르렁거렸다. 이 망할 개새끼, 저걸 죽여버려. 이서진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별이를 향해 발길질하려 했다. 그때 지우는 망설임 없이 별이 앞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경호원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녀는 별이를 놓지 않았다. 지우 씨,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지우에게 달려왔다. 지우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USB를 건넸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에서 USB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쓰라린 고통이 어려 있었다. 걱정 마요. 지우 씨, 내가 반드시 그들을 처벌할 겁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민준은 지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이경희 여사는 충격에 휩싸여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경희 여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 저택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미리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다. 강호진과 이서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지우를 안고 경찰들에게 다가갔다. 이 사람들을 체포해 주십시오. JL그룹의 기밀 유출과 살인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준은 USB를 경찰에게 건넸다. 강호진과 이서진은 저항했지만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준과 지우를 노려보았다. 이민준, 강지우, 너희들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강호진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은 더 이상 지우와 민준에게 통하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이민준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지우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강호진과 이서진은 체포되어 경찰차에 실려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분노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이경희 여사는 충격에 휩싸여 민준과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깨달았다. 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민준은 수술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지우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USB가 꽉 쥐어져 있었다. 별이는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낑낑거렸다. 마치 지우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민준은 그 시간 동안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되짚었다. 어린 시절, 사고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어린 지우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그녀를 찾아 헤매던 긴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느꼈던 알 수 없는 기시감까지. 그는 자신이 지우에게 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깊이 자책했다. 새벽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우의 병실로 향했다.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일그룹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강호진과 이서진의 체포 소식은 재계를 뒤흔들었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민주는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민주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강호진과 이서진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다. 그는 USB에 담긴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그들의 JL그룹 기밀 유출, 비자금 조성,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우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부모님 죽음에도 그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서진이 JL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런 끔찍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JL그룹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때 이경희 여사가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이사회 멤버들 앞에 서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서진이의 야망을 간과했고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제 불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지우와 그 부모님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경희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JL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준을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 이경희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단은 이사회 멤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고 민준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JL그룹은 즉시 강호진과 이서진에 대한 모든 사업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이 빼돌린 기밀 자료와 비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언론은 JL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강호진과 이서진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들은 대중의 비난과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지우는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늘 함께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그림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잠든 밤에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별이는 그녀의 침대 발치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지우는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을. 며칠 후 지우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물었다.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호진은 횡령과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서진도 JL그룹 기밀 유출과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이 마침내 밝혀지고 그들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다. 이경희 여사님은 괜찮으신가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지금 자신을 되돌아보고 계십니다. 당신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해 하고 계십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경희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지우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네 부모님에게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용서해 주렴. 이경희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멸은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후회와 연민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우의 말에 이경희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거듭났다. 제일그룹은 민준의 주도에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는 이서진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청산하고 그룹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제일그룹은 다시금 재계의 신뢰를 회복했고, 민준은 젊고 유능한 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지우는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사회에 기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민준은 언제나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는 그녀의 전시회에 참석하여 그녀의 작품을 지지했고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였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민준과 함께 저택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별이는 그들의 앞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달빛 아래 정원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민준 씨, 고마워요. 모든 것을 밝혀주고 나를 지켜줘서.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마워요. 지우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내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향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듯 흘러갔다. 강지우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계약 결혼이라는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이경희 여사는 지우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난날 자신의 오만과 편견으로 지우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끊임없이 미안해하며 진심으로 지우를 딸처럼 아끼기 시작했다. 강호진과 이서진의 재판은 예상대로 길고 치열했다. 하지만 민준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강지우의 증언, 그리고 제일그룹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까지 더해져 그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횡령, 배임, JL그룹 기밀 유출,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까지 모든 죄목이 인정되어 그들은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서진은 JL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던 음모와 지우의 부모님 살해를 지시한 죄가 드러나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은 재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JL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했고 이민준은 뛰어난 리더십과 도덕성을 겸비한 젊은 경영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고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강지우는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은 후
다시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담은 그림들을 전시했고 그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미술 영재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국제적인 전시회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그녀는 촉망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별이는 지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별이는 이제 JL그룹 저택의 마스코트이자 민준과 지우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별이는 산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지우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켰고 가끔씩 민준의 무릎에 올라가 애교를 부리기도 했다. 별이의 존재는 지우에게 변치 않는 위로와 용기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민준과 함께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은 평화로웠고 부모님의 영정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부모님 앞에 꽃을 바치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억울함도 모두 밝혀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민주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에는 지우의 부모님이 젊은 시절 함께 연구했던 자료들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우의 부모님과 민준의 부모님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함께였던 것이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진실을 알았더라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아픔은 그들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치유받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힘을 얻었다. JL그룹은 민준의 경영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는 기업의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강지우의 재단을 적극 후원하며 젊은 예술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몇 년 후 지우와 민주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첫 결혼식은 강요된 비극이었지만 이번 결혼식은 진정한 사랑과 축복 속에 진행되었다. 이경희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았다. 별이는 결혼식 내내 그들의 옆을 지켰다. 결혼 후에도 지우와 민주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지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가 되었고 민주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서 JL그룹을 이끌었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도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저택은 더 이상 황금빛 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민준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별이는 그들의 무릎에 번갈아 올라가 애교를 부렸다. 민준 씨,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았고 우리는 그 운명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이 당신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우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끔찍한 시작이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다.